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산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 북부 산지와 속초, 고성, 양양에는 강풍경보를, 중남부 산지와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정선에는 강풍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지역에 내일 오후까지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도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기준 일주일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69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인 1,799명보다 100명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릉 230명, 동해 92명, 속초 80명 등 1,63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56%를 보여 지난주 57%에서 1%포인트 줄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양양군을 찾았습니다. 올해 초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현장을 찾았을 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간담회 내내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강원도시군 번영연합회 회장과 원주지방환경청 청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현장을 찾았을 땐 권익위가 정치 행위를 한다며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맞섰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와 원주지방환경청과 저희와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이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약에 걸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런 분위기는 크게 두 가지 쟁점에 의견 조정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나는 문화재청에서 문제로 삼았던 멸종위기종 추적조사, 즉 사냥 GPS 추적조사를 하지 않기로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이 됐습니다. 또 환경단체에서 문제 삼았던 아고산지대 훼손을 막기 위해 1,480m에 예정됐던 케이블카 정류장을 1,430m 부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정안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권익위와 양양군이 문구를 조정하는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양군은 다음 주 중에 원주지방환경청에 보완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초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소 조건부 동의 또는 동의 쪽으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신속한 게 좋겠죠. 뭐든지 좀 적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빨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권익위에서 적시라고 생각하는 게 좀 올해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아마 가능하면은 올해 안으로 해를 안 넘기는.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에 긍정적인 결론이 난다면 논의를 거쳐 2024년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업체들의 시멘트 운송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동해와 삼척, 강릉 등 도내 시멘트 업체들은 어제부터 전국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생산된 시멘트 출하가 중단돼 영업 차질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멘트 업계는 출하 중단으로 하루 평균 190억 원 안팎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가 예고된 안전운임제 존속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급식과 돌봄에도 공백이 생겼는데요. 그동안 교육당국이 우후죽순으로 늘린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등교 시간인 오늘 아침. 전세버스 여러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서울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급식조리사와 초등돌봄 전담사,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와 도서관 사서 등 학교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참가 인원은 강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22%인 1,600여 명. 주먹구구식의 임금 체계를 단일화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기준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교육감들이 바뀐 지금 이 시기에 차라리 제대로 된 공통임금 체계를 만들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는 올해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파업 참여자 중 조리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절반 이상의 학교가 평소대로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판 대신 빵과 우유를 받아들고 점심 식사를 해야 합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가 저 배고프지 말라고 6시부터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초등 돌봄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돌봄 전담사 34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11개 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해마다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전국 교육청이 공동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 끝나는 가운데 도내에서 7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109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88건의 7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9명, 금품선거 17명 등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허위사실 유포 11건과 기부행위 6건 등 선거법 위반 사례 29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가 상실됩니다. MBC 강원 영동이 창사 54주년을 맞아 방송한 산불 다큐멘터리 2부작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 시상식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오훈식 PD가 제작한 기후위기의 산불은 올해 3월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의 진화 과정을 기록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산림자원 보호의 중요성과 산불 위험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다큐는 1부 213시간 43분의 사투와 2부 진화의 진화로 제작돼 올해 5월 방송됐고 MBC 강원 영동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속초 도루묵 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속초시 청호동 항만 부지에서 개최됩니다. 지난달 해상 추락사고 대책 등 안전상의 이유로 연기됐던 속초 양미리 축제도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속초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속초시는 2주 동안 이어지는 축제 기간 행사장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요원과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도 38호선 삼척도계에서 미로 구간의 미개통 구간 공사가 내년에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30일 신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미개통 3.1km에 대해 도로 선형 변경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를 재개하는 등의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국도 38호선 삼척도계에서 미로 구간은 전체 14.4km로 노선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사찰이 존치를 요구하면서 2018년부터 3.1km에 대한 공사가 중단돼 운전자들이 우회 운전을 하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도암댐의 수질 개선과 갈등 조정을 위해 7개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댑니다. 오는 30일 정선군청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력원자력과 도내 4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도암댐의 합리적인 물 이용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달 정선지역 번영연합회와 군의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도암댐 발전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도암댐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강릉시 옥계 해안 일대에서 육해공 합동 야간 군사훈련이 실시됩니다. 육군 8군단은 해상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전시와 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